2024년 1월의 어느 새벽,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자 정막을 깨는 소리가 울렸다. 전화벨이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가 눈을 떴다. 김재현, 38세. 그는 무심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화면을 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수아, 아내의 이름이었다. 3년 전에 죽은 아내. 뭐야 이게. 재현의 손이 떨렸다. 장난인가? 누군가 번호를 도용한 건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나야. 재현의 피가 얼어붙었다. 이 목소리,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 분명 수아였다. 누구야? 누구냐고. 나야 여보. 수아. 장난하지 마. 수아는 죽었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도 알아. 내가 죽었다는 거. 근데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제발 들어줘. 재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나 사고로 죽은 거 아니야. 뭐? 누가 날 죽였어, 여보. 진실을 찾아줘. 전화가 끊겼다. 재현은 한참을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꿈인가? 그날 밤 재현은 잠들 수 없었다. 마이너스. 3년 전 아내 수아는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과 충돌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재현은 장례식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평생을 함께하자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형, 정신 차려. 수아도 형이 이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형 재준이 재현을 부축했다. 형수 미영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다. 재현아, 힘내. 우리가 있잖아. 하지만 재현은 형과 형수의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관 속에 누운 수아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재현은 폐인처럼 살았다. 회사도 그만뒀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도 드물었다. 수아의 사진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다 일주일 전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매일 밤 12시 정각에. 발신자는 항상 수아였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다.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화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어젯밤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고 그 목소리를 들었다. 진실을 찾아줘. 재현은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미친 짓인 거 알아. 근데 확인은 해봐야지.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3년 전 사고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서랍장 깊숙이 넣어뒀던 서류들을 꺼냈다. 교통사고 조사서, 사망진단서, 부검결과서, 사고사, 중앙선 침범 트럭과 충돌. 당시에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정신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사고 시간 밤 11시 47분. 장소 외곽도로. 수아가 왜 그 시간에 그 도로에 있었을까? 그 도로는 집에서 정반대 방향이었다. 재현은 당시 수아가 어디에 갔었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물어볼 겨를도 없이 그녀가 떠났으니까. 대체 왜 거기에? 재현은 핸드폰을 들어 저장된 번호를 찾았다. 박진우 형사.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다. 여보세요, 박 형사님? 저 김재현입니다. 3년 전 아내 사고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아, 김재현 씨. 무슨 일이시죠? 그때 사건 기록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왜요? 그냥
정리가 안 돼서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내일 서로 시간 맞춰서 봐요. 전화를 끊고 재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아야, 내가 진실을 찾아줄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재현은 박 형사를 만났다. 여기 당시 CCTV 영상이랑 기록입니다. 박 형사가 서류와 USB를 건넸다. 재현은 조용한 카페에 자리 잡고 노트북을 펼쳤다. CCTV 영상 속에서 수아의 차가 보였다. 그녀는 어두운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과 충돌했다. 트럭 운전사는요? 음주운전이었어요. 재판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그럼 단순 사고가 맞는 거죠? 네, 그렇게 결론 났습니다. 재현은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다. 그때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잠깐, 이거. 사고 직전 수아의 차가 잠시 멈췄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급하게 출발한 직후 사고가 났다. 박 형사님, 사고 당시 수아 핸드폰 통화 기록 확인됐나요? 통화 기록?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요. 박 형사가 서류를 넘겼다. 재현의 눈이 커졌다. 사고 3분 전 통화. 발신자, 형준, 형이었다. 사고 직전에 수아와 형이 통화를 했다. 이상하네. 형이 그때 수아랑 왜 통화를? 재현은 몰랐던 사실이었다. 당시에는 이런 세부 사항을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 박 형사님, 이거 좀 더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무슨 말씀이시죠? 형하고 아내가 왜 그 시간에 통화했는지. 좀 이상해서요. 박 형사가 재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김재현 씨, 혹시 뭔가 의심되는 거 있으세요? 재현은 잠시 망설였다. 죽은 아내에게서 전화가 온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미친놈 취급받을 게 뻔했다. 아니요,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재현은 침대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다. 11시 58분, 59분, 그리고 12시. 전화벨이 울렸다. 수아. 재현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보, 나야. 수아야. 내가 정말 수아 맞아? 응, 나야.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넌 3년 전에 죽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도 알아. 내가 죽었다는 거. 근데 할 말이 있어. 뭔데? 형준이. 조심해. 재현의 눈이 커졌다. 형? 형이 왜? 그날 내가 왜 그 도로에 있었는지 알아? 형준이가 불렀어. 급하게 만나자고. 재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형이 널 불렀는데? 그건 직접 알아내야 해. 나는 더 말할 수가 없어. 수아야, 제발 말해줘. 미안해, 여보. 시간이 없어. 수아. 전화가 끊겼다. 재현은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형이 뭘 한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재현은 형 재준의 회사를 찾아갔다. 재준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재현아. 웬일이야? 형,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재현이 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수아 죽던 날 형이 수아한테 전화했지? 재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금방 평온을 되찾았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통화 기록에 있어. 사고 3분 전에 형이 수아한테 전화했어. 아, 그거? 재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내 생일 선물 상의하려고 전화한 거야. 깜짝 파티 준비하려고 했거든. 생일 선물? 응.
근데 그날 사고가 나서 말도 못 꺼냈지. 재현은 형의 눈을 바라보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눈빛이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 그랬구나. 야, 갑자기 이런 거 왜 물어보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너 아직도 수아 못 잊은 거지? 이제 좀 털어내라. 수아도 내가 이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응, 알았어. 재현은 형의 사무실을 나왔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다. 형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 생일 선물 상의. 근데 왜 하필 밤 11시에? 마이너스. 며칠 후 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재현 씨,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뭔데요? 사고 당시 트럭 운전사 있잖아요. 그 사람 재판 기록 다시 봤는데, 네, 변호사 비용을 누가 대줬더라고요. 근데 그 돈 출처가 김재준 씨 회사예요. 재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형이 트럭 운전사 변호사 비용을 냈다고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피해자 가족인데 가해자 변호사 비용을 왜 대요? 재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더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김재현 씨, 혹시 형님이랑 사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 사건. 전화를 끊고 재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형이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그날 밤 또다시 전화가 왔다. 여보, 알아냈어? 수아야. 형이 트럭 운전사 변호사 비용을 냈어. 이게 무슨 의미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고가 아니었어. 뭐? 그날 형준이가 나를 죽인 거야. 재현의 피가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형이 왜 널 죽여? 우리 사이였어. 뭐? 미안해, 여보. 나와 형준이 만나고 있었어. 재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내와 형이? 그날 내가 형준이한테 말했어. 다 정리하고 여보한테 고백하겠다고. 그랬더니 형준이가 화를 냈어. 만나자고, 얘기하자고. 그래서 나갔는데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차에 뭔가 이상했어. 브레이크가 안 들었어. 브레이크? 형준이가 조작한 거야. 그리고 그 트럭? 우연이 아니었어. 재현은 손이 떨렸다.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다. 형이 널 죽였다고? 응.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형준이가 그랬어. 내가 알게 되면 다 끝이라고. 차라리 사고로 위장하겠다고. 재현은 벽에 주저앉았다. 3년간 믿었던 형이 아내를 죽였다. 이걸 어떻게 증명해? 형준이 서재에 있어. 그날 CCTV 원본, 브레이크 조작 증거 다 있어. 어떻게 그걸 알아? 나는 알아, 여보. 내가 죽었지만 다 보고 있었어. 전화가 끊겼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쥐었다. 형,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마이너스. 다음 날 재현은 형 집을 찾아갔다. 형은 출장 중이었고 형수 미영만 집에 있었다. 재현아, 웬일이야? 형수님, 형 서재 좀 볼 수 있을까요? 미영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서재? 갑자기 왜? 형한테 빌려준 책 있어서요. 찾으려고요. 아, 그래. 들어가 봐. 재현은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긴 서랍을 발견했다. 이건 재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책장 뒤에 작은 열쇠가 있었다. 열쇠로 서랍을 열자 그 안에
USB와 서류가 있었다. USB를 확인하자 영상이 재생됐다. 형 재준이 차 밑에서 뭔가를 조작하는 모습이었다. 브레이크 라인. 수아의 말이 사실이었다. 재현의 손이 떨렸다. 서류에는 트럭 운전사에게 보낸 돈 영수증과 문자 기록이 있었다. 그날 시간 맞춰서 와. 확실하게 처리해. 형이. 진짜. 재현은 증거를 챙겨 서재를 나왔다. 그런데 문 앞에 미영이 서 있었다. 뭘 찾았어, 재현아? 형수님. 미영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거 내려놔. 형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수아 언니 죽인 거, 형이 한 거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미영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으면 어쩔 건데? 뭐? 수아는 우리 가정을 망치려고 했어. 그 여자가 잘못한 거야. 재현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어쩔 수 없었어. 재준이가 다 잃을 수는 없다고 했어. 미쳤어, 진짜. 재현이 돌아서려는 순간 뒤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꼼짝 마. 형 재준이 서 있었다. 손에는 골프채가 들려 있었다. 동생,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형, 이러지 마. 넌 몰랐어야 했어. 그냥 평생 모르고 살았어야 했는데. 재준이 다가왔다. 수아가 먼저 잘못한 거야. 그 여자가 널 배신했어. 그걸 왜 내 탓을 해? 그래도 사람을 죽여.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가 다 말하겠다고 했어. 그럼 내 가정은 어떻게 돼? 재준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미안하다, 동생. 근데 너도 여기서 끝이야. 재준이 골프채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현관문이 박차고 열렸다. 경찰이다. 꼼짝 마. 박 형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재준은 순식간에 제압됐다. 김재준,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재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끝났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재현은 집으로 돌아왔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 재현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수아야, 이제 안 오는 거야? 그때 문자 알림이 울렸다. 수아 고마워, 여보. 이제 갈 수 있어.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다음 생에는 제대로 사랑할게. 그게 마지막 문자였다. 재현은 핸드폰을 꼭 쥐고 펑펑 울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년 후 재현은 수아의 무덤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수아야 왔어. 그는 무덤 앞에 꽃을 내려놓았다. 형은 무기징역 받았어. 형수도 공범으로 처벌받았고 바람이 불었다. 마치 수아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전화. 정말 내가 한 거였어? 재현은 쓸쓸하게 웃었다. 믿기 힘들지만 그래도 고마워. 덕분에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는 무덤에 손을 얹었다. 잘 가 수아야. 다음 생에는 나만 사랑해줘. 재현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의 뒤로 바람이 불었다. 어디선가 수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약속할게, 여보. 재현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래, 약속이다. 그는 다시 걸어갔다. 밝은 햇살 아래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로부터 몇 달 후, 재현은 핸드폰을 정리하다가 수아의 연락처를 발견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통화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밤 12시에 걸려왔던 전화들, 수아의 문자들,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분명 전화가 왔었는데 재현은 소름이 돋았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수아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수아가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묘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사진 귀퉁이에 작은 글씨가 있었다. 전에는 없었던 글씨. 항상 옆에 있을게. 재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재현은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수아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리고 재현은 깨달았다. 그녀는 정말로 영원히 곁에 있을 것이라는 걸.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